안녕하세요. APL고 코리아의 슈퍼 프라이데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확실히 오고 있습니다. 온 것 같아요. 네. 조금 있으면 개나리도 필 것 같고 벚꽃도 피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탄천에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버드나무에 연두색 물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봄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ecording in progress. 누구나 다 우리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을 한다면 그건 우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다운 프로페셔널한 모습들 갖추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회사는 지속적으로 멋진 강사분을 모셔서 우리 사장님들을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바꿀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장 한 분을 만나거나 한 분에게 우리 제품을 소개하거나 우리 사업의 기회를 소개를 하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사장님들께서 전문가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들이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마찬가지시죠. 시중에 나가서 승용차를 구매를 하신다든지 식당에 가신다든지 심지어는 편의점에 가셔서도 갓 들어온 점원들의 그 어설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초보구나, 별로 이게 구매 매력이 느껴지지 않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만일에 우리 사장님들의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비춰진다면 어떨까요? 고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조금 더 숙련된 전문가다운 모습을 갖추고 계신 우리 APL고의 사장님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마추어적인 모습들을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해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이 계시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변화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멋진 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 지난 두 번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 멋진 강의들을 들었어요. 너무나 혼자 듣기에는 아까운 이런 강의들인데 오늘 더 많이 배워보시고 다음번에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멋진 강의를 해주실 이현정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이파이브 한번.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약간 날씨가 쌀쌀한데요. 봄을 부르는 꽃샘추위 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을 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스피치에 대한 것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그냥 나 말 잘해요. 뭐 청산유처럼 줄줄줄줄줄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표정이 먼저 앞선다라는 말씀 먼저 드렸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정, 자세, 여러 가지 옷차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게 일단 장착이 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설득력이 있고 또 강한 파워풀한 힘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전초전으로 이 이미지 메이킹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소통이라는 게 이제 꼭 말을 하는 게 소통은 아닙니다. 우리가 메시지로도 소통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도 좀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이 없어도 눈으로도 소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소통은 굉장히 광범위한 말씀을 드리는데
소통은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소통 능력이 있게끔 배우자는 게 교육인 거고요. 소통이라는 게 원래 잘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교육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자, 21세기는 특히 소통 능력이 있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정보통신 그 국가로서 아주 위상이 굉장히 높잖아요. 와이파이도 가장 잘 터지는 국가로 아주 뭐 으뜸인데,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은 너무나 안 되는 걸로 또 유명합니다. 기계는 잘 터지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비화가 되냐면 사회 문제로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서 소통이 안 되는 것에서는 그 사회적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뭐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사람 간의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그 격차가 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APL고 사업자만이라도 우리 소통 능력을 좀 키우자고요. 네, 자 그럼 20세기의 인간형을 보면 T자형 인간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문성을 갖추자. 네, APL고에 대한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PL고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APL고에 대한 사업성 그리고 모든 뭐 보상 플레이 이런 등등 이런 전문적인 것을 내가 쫙 익히는 거, 그래야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추는 거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폭이 넓은, 아주 폭이 넓게 이렇게 지식을 갖추는 게 요즘의 트렌드죠. 그래서 뭐 깊이감은 그렇게 깊지 않지만 옆으로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런 것이 환영을 받는 그런 시대가 20세기형입니다. 그래서 T자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지금 21세기에는 어떤 형이냐면 A형을 찾습니다. A형은 뭐냐면 물론 전문성 갖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넓은 지식 이런 것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밑바닥의 가장 넓은 부분, 이거는 뭐냐면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이 소통 능력은 인간적인 미도, 서로 교류하고 따뜻함, 정, 동정심, 공감, 뭐 자비, 사랑, 배려, 친절 이런 것들을 제가 전 시간에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펼쳐지는 게 훨씬 더 큰 영역이고요. 이것이 갖춰져야만 A자형 인간 그리고 21세기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APL고 사업자로서의 나, 자 각자 나를 좀 떠올리세요. 자, 나는 뭘 갖춰야 되냐면 먼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APL고 사업을 하는 그 목적과 목표가 없이 그냥 뭐 친구 따라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되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얘기예요. 뭐 연예인들이 왜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 그냥 친구 따라 갔는데 그냥 제가 된 거예요. 이런 거 있죠. 그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에 아주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거의 태반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성이 완벽해야 되는데 그 준비성을 위해서는 첫 번째 내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진실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막 떠벌리고 막 너무너무 크게 과장하고 뻥튀기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옳지 못합니다.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런 진실성이 있어야 모든 제품에도 진실감이 묻어나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스피치 능력이 있어야겠죠. 이건 좋은데 좋은 건 알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할 말이 없네. 이런 거 있죠. 표현할 말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만큼. 자,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너무 좋은데 자신감이 없어서 쭈삣쭈삣한다. 그러면 벌써 APL고도 자신감이 없는 걸로 그냥 등식이 져버리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자신감을 증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열정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따뜻함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따뜻함이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병철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야겠죠. 네트워크 사업자들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네트워크의 강국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한간에 이런 말도 있어요. 네트워크 부정적인 이미지 많은 사람들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다 믿을 수 없어. 다 떠벌리기만 하고 다 장사 속이고 그 사람들 말 믿을 수 없어. 다 과장이야.
이런 말을 심심찮게 저도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APL고 사업자들은 뭔가 다르다. 아, 굉장히 진실감이 묻어나고,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먹혀, 괜찮아. 이런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육을 받아서 노력해 가는 만큼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자, 뇌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뇌과학자, 이 가와시마 루타 교수는 일본 사람이에요. 학자예요. 뇌과학자. 그 다음에 나덕열 교수는 뇌과학자이면서 우리나라 치매 전문가이십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친하지 않아요. 근데 하는 영역이 같다 보니까 두 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온 겁니다. 자, 이분 두 분이 다 뭘 말씀하셨냐면 나덕열 교수가 지금 이렇게 이마를 만지고 계시듯이 가와시마 루타 교수가 먼저 이마를 이렇게 만지면서 자, 여러분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하고 이마를 좀 두들겨 보세요. 다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 사람 없죠. 뭐 스펀지처럼 손가락 넣는데 쑥 들어간다. 이건 외계인 아니든지 아니면은 갓난애든지. 갓난아기들은 두상을 엄마들이 만들 수 있듯이 이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자, 이것을 말한 거예요. 가와시마 루타 교수가 이 앞에 이마가 말랑말랑하면 굉장히 천재성이 돋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미 다 굳었잖아요. 이게 다 돌이 됐잖아요. 아, 내 머리가 돌인가 봐. 네, 맞습니다. 돌이 됐습니다. 다 누구나 다. 이게 막 석고처럼 단단해지고 시멘트처럼 단단해졌어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신 거예요. 자, 갓난아기처럼 이 이마를 전두엽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앞전자 2개를 넣어가지고 이 전두엽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거를 왜 만드냐면요. 이 앞에 전두엽이 말랑말랑해지면 창의성이 돋보이고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해지고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너무나 신랄하게 나오고 언어 능력이 굉장히 대단해지고 기억력 좋아지고 두뇌 능력이 전반적으로 다 빛이 납니다. 이거 여기가 거의 기획조정실이에요. 언어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기를 다시 말랑말랑하게 하는데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해요? 다 굳어버렸는데. 자, 그랬을 때 말랑말랑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이 치매 전문가인 나덕열 교수가 여러분들 치매 때문에 말씀하신 이 장면은 아니에요. 이분도 우리의 생명이 너무 길어져서 인간의 그 직업이 2모작, 3모작, 4모작 막 바뀌는데 그 중에 하나 APL고를 만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직업이 바뀌었는데 그 직업이 바뀔 때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전두엽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라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옵션으로 치매를 방지할 때도 역시 이 전두엽을 말랑말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이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가와시마 루타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노벨상, 물리학상, 수학상, 뭐 화학상 이런 거 일본에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 노벨상을 받으신 분보다 더 위대한 분이에요. 그럼 무슨 상이에요? 노벨상보다 더 위대한 상이 무슨 상입니까? 그게 바로 가와시마 루타 교수는 노벨상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죠. 굉장히 겸손한 분이기도 하고 아주 겸손한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어쨌든 이 두 분의 이론을 보자면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말들, 이 말들을 여러분은 어떤 기관으로 듣고 계세요? 귀로 듣고 계시죠? 그러려고 그랬죠? 네. 근데 실제로는 뒷골로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 뒷골. 그래서 넘어질 때 뒷골이 망가지면 그냥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기 정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뒷골을 잘 잡으셔요. 넘어질 때. 뒷골로 이제 똑같이 누구나 다 똑같이 뒷골로 듣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개별차가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중간뇌를 거쳐서 앞에 전두엽으로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근데 제가 1부터 10까지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다 듣고 나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나는 5번만 생각나. 어떤 사람은 2번에서 8번만 생각나. 어떤 사람은 1번과 5번이 생각나. 이럴 때 있죠. 개별차가 나오죠. 자, 그러는데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은 듣는 즉시 다 내꺼 돼버려요. 야, 그럼 너무 편리하겠죠. 자, 몇 년에 한 번 뭐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요, 뭐 인터뷰하는 거예요. 저는요, 뭐 공부 시간에 선생님 말씀만 그냥 들었는데 수능 만점 맞았어요. 뭐 이런 애들 있죠. 말도 안 되는 말하는 애들 있죠.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들, 선천적으로나 아니면 후천적으로나 이 전두엽이 발달되면 기억력이 싹 내꺼돼 버려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각자 그냥 해석, 판단, 선택, 집중해버려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개발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학생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가와시마 류타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적의 전두엽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렇게 기적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신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자, 전두엽 개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함정이 있어요. 이 함정이 뭐냐면 너무 쉬워서 안 한다는 거. 제가 많이 속았거든요. 함정이 있어서 안 한다는 거. 저는 직업상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업상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저는 아직도 도린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많이 연습하셔요. 자, 이거 그냥 쉬운데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게 이게 함정입니다. 자,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짜로 알려드려요. 이거 하나 열 때마다 돈을 받으면 아마 돈이 아까워서라도 이거 할 거예요. 근데 그냥 거저드리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 자, 글자를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이거 저는 이제 지나가면서 길거리 가면서도 네, 여기 APL고 사무실이 있는 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가니까 현대백화점이 있네요. 이렇게 막 거리를 지나가면서 간판 보고 저는 막 줄줄줄 읽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송 연습하느라고. 근데 이런 게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두엽을 그냥 완전 깨버리는 겁니다. 이걸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살해서 소리내기. 이거는 뭐 여러분 마트 가셔서 뭐 오징어 다리 하나 사고 뭐 소주 하나 사고 새우깡 하나 사고 이러면 이거 한 2,500원입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내가 머릿속에서 계산 숫자를 떠올렸다라는 게 굉장히 전두엽에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는 손가락 움직이는 거. 이건 뭐 같이 남녀노소 다 문자도 돌리고 막 이러죠. 그런데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막 빨래도 개고 파도 다듬고 막 이러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여성들이 빨래를 개거나 아니면 팔을 다듬거나 이러면 화를 내면서 이걸 뺏어야 돼요. 왜 너만 전두엽 개발하니?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목적이는 손가락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전두엽이 꽉 막히신 분들은 나 이거 다 기억하기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제가 압축을 해왔는데, 자, 이거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로 이걸 줄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대화하기입니다. 저는 이 대화하기가 뭐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전두엽을 개발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화하기에 또 에티켓도 있어요. 매너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막무가내로 내 얘기만 하는 사람, 이건 X죠. 자,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 드리고, 대화하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화를 자주 하시고 그 대화 안에 뭘 실어야 되냐면 APL고를 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전두엽 개발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글자를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네, 너무 좋은 말이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세상의 반쯤. 시작. 세상의 반쯤은 할 말은 있으되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반은 할 말도 없으면서 계속 짓거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네, 짓거리는 거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할 줄 몰라가지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또 하나. 개가 짖는다고. 시작.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짓거린다고 해서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자, 마지막.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요. 말이 있기에 사람은 짐승보다 낫다. 그러나 바르게 말하지 않으면 짐승이 그대보다 나을 것이다. 네, 말이라는 거는 그냥 함부로 입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말을 해야지만 짐승보다 인간이 나은 겁니다. 자, 타인과의 소통을 잘하는 방법 보면은 내가 사업을 즐겨야 돼요. 내가 사업을 즐기지 않으면 절대 이 즐거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표정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리고 미소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아, 이 사람 정말 즐거운 얼굴 보니까 정말 이거 정말 즐거운가 보다 하고 말 이전에 벌써 상대방의 이 얼굴 보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먼저 즐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감사한 마음과 표현.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베푸는. 자, 이것이 스피치 연습의 제 1번인 것 같은데, 감사한 마음 표현을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 괜히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처음에 연습 삼아 계속 해보세요. 연습 삼아. 아, 오늘 스카프 색깔이 아주 좋네요. 그냥 한마디 쑥 던지는 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절대로 의식적으로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자, 지금부터 칭찬 시작.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어색하고. 그러니까 자꾸 해버릇해야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내가 굉장히 친한 언니거든요. 내가 너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남들은 얘기 안 해줘. 그러니까 고마워해야 돼. 하면서 하는 말이 너 오늘 입술 색깔 안 맞는 거 알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적질이 그냥 습관인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는 물론 아무나 지적질 못 해주죠. 가까운 사람이니까 해주지만 이것이 약간의 그 차이로 긍정성을 먼저 뿜어내는 사람과 부정적인 걸 먼저 뿜어내는 사람은 나중에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긍정성, 그러니까 너 입술 색깔 너무 안 맞는다 알지? 이런 거보다 거기서 좋은 점을 발견해내는 습관이 스피치, 그 스피커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평소에 말 습관을 바꾸는 건데 이 중에서 감탄사, 상대방에게 칭찬해주는 감탄사를 좀 약간 오버하게, 어머 너 오늘 헤어스타일 너무 괜찮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상대와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끈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막 웃기잖아요. 웃긴 거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 엔돌핀의 200배가 감탄사에서 나옵니다. 칭찬받은 사람은 칭찬받아서 좋고, 칭찬을 해주려고 어머 이렇게 감탄사를 해주는 이 사람의 몸속에서 엔돌핀이 그냥 코미디 프로 보고 웃는 엔돌핀보다 200배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참 누이 좋고 매보 좋고 한 거죠. 자, 이번에 자신의 이미지를 100% 활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젊었을 때의 모습. 요거는 젊었을 때의 모습. 자, 이거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현재 살아계신 분이에요. 덴마크의 여왕. 지금 현재 유럽의 여왕님이 3분 계십니다. 여왕, 네덜란드, 덴마크, 영국 여왕 이렇게 계시는데 굉장히 인기 있는, 그리고 아주 사랑을 받는 여왕 중에 한 분이라 제가 모셔왔습니다. 마르그레테 2세 여왕입니다. 최초의 덴마크의 최초의 여왕이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최장수 군주 중에 한 분입니다. 마르그레테,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 얼굴인데 늙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워요. 자, 이분이 지금 여왕일 때 궁전에서 입은 옷을 보시고, 이건 평상복입니다. 자, 잘 보세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인데 1940년생이니까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덴마크의 현 여왕이고, 이분은요 굉장히 오픈마인드예요. 난 여왕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여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가에다가 사파가에다가 무대 디자이너도 하고 고고학자이기도 하고 언어를 한 4개국어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번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으로. 네, 이분이 그 반지의 그거 사파 그 책에 반지의 제왕 그 사파도 그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튼 참 굉장히 열심히 아주 맹렬 여성이시죠. 자, 이분이 궁에서의 모습 너무 이쁘죠. 왕관 쓰시고 막 드레스 입고 막 훈장 달고 너무 이뻐요. 네, 공주 같은 모습,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우아합니다. 자, 이런 모습의 여왕님이신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여왕님이 스피치를 잘 하시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TPO 말씀드렸죠. 상황과 어떤 그 모든 시간과 이런 거에 맞게 옷도 달라지고 말씨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진다. 이분이 이러신 거예요. 내가 궁에 있을 때는 궁에 맞는 옷을 입고 궁에 맞는 눈빛을 갖고 궁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입었을 때는 여왕의 답게 걸음걸이도 그렇게 걸음걸이를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쫙 걸어 나오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취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라 그랬죠. 그런데 이분의 취미 중에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면요. 여왕님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나는요. 시장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제일 재밌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만일에 우리나라의 여왕이라면 경호원들 한 수십 명도 쫙 뒤에다 대동하고 쫙 걸어왔겠죠. 시장으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때는 아무도 달라붙지 않고 그냥 혼자 바구니 들고 시장에 나가십니다. 아무도 여왕인지 모를 정도로 나가시는 그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왕님이에요, 여왕님. 너무 귀엽죠? 이때는요, 파가 얼마냐? 이렇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파 얼마예요? 이렇게 진짜 수다스러운 할머니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하고. 이게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그 정다움과 따뜻함과 이 눈높이 스피치 이런 걸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랑받는 여왕님으로 거듭나셨죠. 자, 이분이 우리나라에도 한때 오셨어요. 2007년에 비원에서 한 카트 찍으셨습니다. 아름다우시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말씀과 걸음걸이와 이런 것들을 잘 맞추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사랑받는다 말씀을 드려요. 마르그레테 2세 여왕.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간이 막 가는데 게오르그 리델이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드려요. 와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와인을 한 잔 아니면 잘 위가 안 좋아서 2잔 마시면 끽 하는데 그 와인의 분위기를 저는 좋아하는데 이분은요 1756년에 이분이 지금 10대째예요. 유리 가공업을 하는 이 집안이에요. 할아버지 이분이 10대 손이야. 게오르그 리델이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250년 된 가문인데 옛날에 1756년은 어떤 해냐면 이게 유명한 해예요. 이 해가 모차르트가 태어난 해라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오래된 1756년에 유리 가공업을 했다는 거는 옛날에 유리는요 거의 보석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리잔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아주 돈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유리가 대중화가 되면서 산업혁명 지나가고 대중화가 되면서 이게 너도 나도 유리 막 찍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그러니까 이 게오르그 리델 가문이 이제 막 죽는 거예요. 그때는 막 왕가에만 들어가고 유리잔이 막 귀족에게만 들어가고 잘 살았는데 야 이거 대중화돼 버렸네. 야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머리 좋아. 이분 정말 머리 좋아.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오스트리아에 천재들이 많아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이분은 모습이 여기 우리나라 하얏트 와가지고 이 와인 잔을 시연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전에는 와인을 아무데나 마셨어요. 그냥 대접에도 마시고 뭐에도 마시고 그냥 컵에도 뭐 커피잔 같은 컵에도 마시고 이랬는데 이분이 머리를 딱 생각하신 거예요. 와인은 와인 전문잔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지금 우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옛날에는 무슨 와인을 와인잔에 마셔 그냥 컵에다 마시면 되지라고 했던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와인은 와인잔에 마셔야 된다. 물은 물잔에 마셔야 된다. 주스는 주스잔에 마셔야 된다. 맥주는 맥주잔에 마셔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그냥 지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지어버린 게 뭐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헌법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홍보한 거예요. 와인은 와인잔에 마셔야 된다. 이걸 어디다 홍보했냐면 저 귀족 가문들에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어머 아직 모르셨나 봐. 와인은 와인잔에 마셔야 돼요. 아직 모르셨네. 이런 걸 그 질투심을 조장해가지고 이런 걸 말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다 스피치예요. 별것도 아닌데 뭐 와인잔에 안 마시면 누가 뭐 경찰이 잡아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와인잔을 마신 거예요. 이분이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요즘에 나온 이 와인잔은 와인잔 종류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뭐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 거를 또 이 사람이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물, 같은 와인이라도 잔에 따라 맛과 향이 다르대요. 이거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분이 그냥 법으로. 그래서 난 싫어. 난 두꺼운 잔에 마실래. 그러면 잡아갑니다.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뭐냐? 쇠뇌예요. 쇠뇌. 그러니까 잔의 모양, 잔의 크기, 기울기 각도, 혀가 닿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잔의 굵기 요거에 따라서 와인 맛이 전혀 다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 만드는 와인 공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우리가 나오는 와인은 이거 맛있습니다 인데 이 사람은 이게 아니라 와인 잔에 따라 맛이 다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와인잔이 뉴욕 현대미술관에 영구 보존될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그 자기가 말을 만들어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기능성 잔, 게오르그 리델 잔 지금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자기에게 수인회를 하시고 주입을 하십시오. 나는 APL고 멋진 사업가다. 이렇게 하시면 멋진 사업가가 아니면 잡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게오르그 리델이 이 와인은 와인잔에 마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딱 표명했듯이 그때부터 세상이 바뀌어졌잖아요. 이 사람 말 한마디로. 그렇듯이 APL고는 멋진 사업이다. 최상의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세요. 이 전두엽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바뀝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쫙 해가지고 암시, 쇠뇌, 머릿속에 그려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이 파동을 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게오르그 리델처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지속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성심성의, 친절, 좋은 스피치 이런 거는 계속 뿜어내야 된다. 파동,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건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진 프로다운 모습이겠죠. 네, 그래서 21세기는 이제 언택트 시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언택트로 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물리적 터치, 심리적 터치, 언어적 터치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터치는 제품이나 강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심리적인 터치는 제품의 만족감을 위한 설명, 그다음에 위로 상대방을 향한 어떤 그런 공감 이런 능력이고요. 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뭐 인사, 표정, 친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춰줘서 휴먼 터치로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론적인 것은 AI와 로봇가 다 해버립니다. 자, APL고 GTS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로봇가 알려줘요. 굳이 사람 입을 통하지 않아도. 그런데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건 이런 휴먼 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착해 둬야 정말 21세기 강자가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저 시간이 없으니까 가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글자를 소리내어 읽어야 전두엽이 개발됩니다. 저는요, 한 5년 이상 했는데 여러분은 한 2년 반만 하세요.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네, 이렇게 입으로 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입을 뱉어서 공부하는 게 기억력도 도움이 줍니다. 한번 자녀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하며 말을 할 땐 균형 있게 말해야 한다. 공적인 자리에선 말을 많이 하되 신중하게 해야 하며 확언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건데요. 자,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무조건 해. 내가 다 내려줄게. 이런 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거 못 지킵니다. 지키지 못할 상황이 더 많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그거 기억해가지고 왜 안 해주지? 이 사람 한 말 가지고 두 말 하네.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네. 이렇게 해서 딱 신뢰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확언이라는 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그런 확언 같은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APL고의 제품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렇게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거는 자신 있게 확언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펼쳐줄게, 뭐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확언은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가슴에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회사가 우리 사장님들께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제품을 캔디나 사탕 이렇게 부르지 말고
드롭이라고 부르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영어이기 때문에 뭐 캔디도 영어이기는 하지만 캔디나 사탕이라는 이런 뉘앙스들이 우리 제품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좀 일반적인 사탕 캔디하고 같은 동급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드롭이란 말을 조금 더 우리 회원분들 사이에서는 공통적인 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쭉 보다 보니까 정말로 열심히 따라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자기 화면을 노출해 가면서 우리 강사님이 읽으라고 할 때는 같이 읽으신 분이 계셔서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선물을 좀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진유성 사장님께 좀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드릴까요?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제가 아무튼 우리 제품 중에서 좋아하실 만한 제품 선정을 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어요? 제품 그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네.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모션들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 새로운 봄 프로모션 3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제품 프로모션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제품 프로모션을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VIP 고키트 구매 회원에게는 빌더 고키트 한 세트를 증정을 해드린다. 약 40만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현재 본인의 회원 자격이 고 스테이터스라고 하는데 고 스테이터스 자격이 프로모터, 빌더, 멘토인 회원이 프로모션 기간 동안 3월 한 달 동안 VIP로 업그레이드 하셨었을 때 빌더 고키트 한 세트를 역시 증정을 합니다. 요 두 가지 프로모션이 같이 병행되지는 않아요. 3월 1일부터 VIP 고키트 주문하신 분은 소급해서 적용을 해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들이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첫 번째 테이크 레스트 2022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니어 디렉터 이상, 시니어 디렉터는 소실적이 2,500점이시죠. 2,500점 이상 되시면 신규이신 분들은 본인 참석을 하실 수 있으시고, 신규로 MD 2회 이상 되신 분들은 부부 또는 가족을 가족과 함께 참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MD 이상이신 분들도 2회만 달성하면 본인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프로모션을 완화를 했습니다. APL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다른 회사의 이벤트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머리 나쁜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좀 더 멋지게 행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쁜 머리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참석하신 분들한테 감동과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규인 분들은 시니어 디렉터 이상, 기존 분들은 MD 이상 꼭 달성하셔서 파트너와 함께, 스폰서와 함께 멋진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6월 달까지 일단 계획되어져 있는데,
MD와 매니징 디렉터와 코퍼레이트 디렉터 분들한테 드리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베이직 보너스 프로모션인데 수실적 MD 5,000점이면 40만 원, 그리고 코퍼레이트 디렉터가 되시면 100만 원의 보너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슈퍼 프라이데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가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접속을 안 하셨는데 봄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